골다공증 공포는 병원이 만들었다.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 질병은 아니다. 다시 말해 골밀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골다공증에 걸렸다는 것은 아닌데도 주류 의사들은 이를 환자로 취급하며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약을 처방한다. 많은 여성들이 골다공증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까닭은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 과민성 대장증후군, 우울증 등과 같이 주류 의사들이 만들어낸 공포 때문이다. 뼈의 경제학은 매우 정교하다. 뼈의 질량은 체중을 지탱하고 뼈에 붙어있는 근육의 활동을 보조하는 데 충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뼈의 밀도가 너무 높으면 골격을 유지하는 데 부담스럽기만 하다. 뼈는 인체에 영향을 주는 힘을 조절하기 위해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서 활동을 통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골밀도는 줄어든다. 생명체는 자생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스스로 낡은 골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골세포를 만들어 뼈의 밀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단백질과 칼슘으로 이루어진 콜라겐은 새로운 뼈와 이빨 등을 끊임없이 재생시키기 때문에 뼈의 적절한 질량을 유지하며 뼈를 튼튼히 하고 골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루 갖춘 영양 섭취와 체중을 지탱할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근육과 뼈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골다공증 증가로 초기에는 제약회사가 합성 호르몬인 코르티손을 치료제로 시판했지만 심장마비, 뇌졸중, 유방암, 간암, 뼈 부식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호르몬제는 줄어들었다. 사실 호르몬 치료와 관련해서 뼈 조직이 손상된 후에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효과가 없다. 호르몬제는 한번 복용하면 평생을 복용해야 하며 중도에 중단하면 다른 약제보다도 그 후유증은 더 치명적이다. 호르몬제는 합성 화학물질이어서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을 불러오기 때문에 복용을 시작할 때는 손익을 잘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의사들이 처방하는 칼슘은 오히려 해가 된다. 다른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골절도 산업화의 속도와 비례해서 증가하자 낙농업계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주류 의사들을 동원해 유제품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골밀도를 증가시켜주고 따라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유제품은 골절을 예방할 수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시켜 경제적 손실과 건강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제품은 옥수수, 고기 사료와 유전자 조작 성장 호르몬, 항생제로 키운 젖소에서 생산되는 불량식품이다. 우유의 칼슘이 골밀도를 증가시켜주지 못하고 골절을 예방해주지 못한다. 코넬 대학의 영양학자 콜린 캠벨은 40년간 음식, 특히 유제품에 관해 연구를 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칼슘이 골밀도를 증가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고 따라서 골절을 예방할 수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스웨덴 등 서방 국가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1000mg 이상의 합성 칼슘을 섭취하고 그 대부분을 유제품 등 가공식품에서 얻는다. 반면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사람들은 일일 평균 500mg의 칼슘을 섭취하고 그 대부분을 과일과 채소, 물에서 얻는다. 그러나 우유를 적게 섭취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사람들에 비해 우유 섭취량이 많은 서구 사람들의 골절 발생률은 3배 이상이다. 특히 유제품을 많이 먹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는 특히 골절 발생률이 높다. 2000년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골다공증 센터에서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65세 이상의 여성 1000명을 상대로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골다공증과의 관계를 수년간 추적 관찰했고 동시에 33개국의 골절률과 비교 연구했다. 그 결과 쇠고기, 유제품 등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여성들은 채식 등을 통해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여성에 비해 골다공증의 발생률이 4배나 높았다고 한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핵무기와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분열 시 부산물로 발생하는 스트론튬 90이라는 발암물질이 칼슘과 화학적 특성이 동일하며 따라서 인간의 치아와 뼈에 축적되어 유방암 등 각종 암과 골다공증 등 만성 질환을 일으키고 치아를 크게 부식시킨다는 것이다. 1956년 원자력 에너지위원회는 인간이 섭취하는 식품 중에서 스트론튬 90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식품이 우유라는 사실을 시인했고 2001년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얻었다. 칼슘 섭취 권장량은 낙농업자가 만들었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들어 체내에서 칼슘을 배출시키고 혈관 곳곳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육식과 액체 고기인 우유를 줄이는 것이 좋다. 칼슘 필요량은 생활 습관과 인체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우리가 과일, 채소, 물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히려 칼슘 섭취량이 필요량을 초과할 경우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가공 우유 등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칼슘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합성 칼슘으로 천연 칼슘과 칼슘이라는 이름만 동일할 뿐 전혀 다른 물질이어서 그 작용은 전혀 다르다. 우유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액체 고기로 산성식품이다. 칼슘은 산성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뼈를 약하게 만든다. 또한 유제품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칼슘은 비타민 D의 합성을 방해해 유방암 등 각종 암, 골다공증, 자가면역 질환 등을 유발한다. 반면 알칼리성인 야채나 과일, 꿀, 잡곡 등은 알칼리성인 인체를 중화시켜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칼슘의 소실을 예방할 수 있다. 때문에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면 크게 진행된 골다공증도 호전되는 사례는 흔하다. 탄산음료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어 대표적인 산성식품이다. 또한 역삼투압 정수기로 여과한 물도 산성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 마그네슘 음식은 뼈 조직에 적절한 칼슘을 유지시켜 뼈의 강도와 탄력성을 유지시켜주고 칼슘이 관상동맥을 막거나 신장에서 결석으로 변하는 것을 예방해주고 신경기능과 심장에서의 정기적 작용을 안정시키며 천식, 월경전 증후군도 막아준다. 혈액 내에 칼슘이 많으면 심장의 관상동맥을 막아 심장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축두 내의 혈관을 막아 편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며 폐 속의 평활근에 쌓이면 천식을 유발하며 뇌혈관에 쌓이면 뇌세포를 파괴하게 된다. 골다공증은 가공식품과 약을 피하고 우유를 줄이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면 쉽게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줄일 수 있다. 골다공증의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위산 부족이다. 칼슘이 소장에서 흡수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산에 의해 이온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궤양 치료제인 제산제를 복용하면 위산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골다공증에 걸리게 된다. 칼슘 필요량은 일상적인 식사로 충분하다고 한다.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다. 칼슘은 미네랄이므로 천연 칼슘이라고 해도 필요량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변비, 소화장애, 신부전증, 전립선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아연이나 철분 같은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한다. 의사들은 골밀도와 골 강도 차이를 모른다. 골다공증은 고혈압, 콜레스테롤과 같이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과장하여 두려움을 심어주기가 아주 좋다. 그래서 주류 의사들은 뼈에는 밀도가 있어 측정 가능하며 뼈 조직이 소실되는 것은 질병이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선전 문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로 하여금 병원에 가서 골밀도 검사를 받도록 유인하고 일단 병원에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여성과 노인들은 골다공증 위험군에 포함되어 약물을 처방받게 된다. 그러나 혈당 수치가 변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듯이
골밀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질병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골밀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골절을 당하는 사람의 절반은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골밀도는 골다공증 또는 골절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에스트로겐 호르몬 농도와 골절과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엘리자베스 메럿 코너에 의해 밝혀졌다. 반면 여성 무용수들이나 운동선수들에게 무월경, 식이장애, 골다공증 등 삼총사가 흔히 나타나는 까닭은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고 살 빼는 약이나 스테로이드제를 과도하게 복용한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난소에 이상이 생기면 천연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어 뼈 조직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스테로이드는 진통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주류 의사들은 이를 마구 처방한다. 심지어 아기에게도 소염 진통제로까지 마구 처방한다. 특히 치명적인 사실은 이 약물은 중독성이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스테로이드는 강독성 마약으로 한번 접촉하면 평생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중독된 상태에서 이를 끊으면 부신피질 호르몬의 부족으로 쇼크를 당하며 생명을 잃을 위험이 크다. 호르몬 치료제인 포사맥스, 아레디아, 보니바, 악토넬, 조메타 등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파굴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뼈 조직의 분해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위의 점막 등 조직을 부식시키는 부작용 때문에 식도와 위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설사, 복부 팽창, 피부 발진, 두통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다른 모든 약물과 같이 합성 화학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간질환, 신부전증, 각종 암, 뇌졸중 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골다공증은 식이요법을 통해 영양상태의 조화를 이루면 아무런 부작용과 경제적 부담 없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